네, 안녕하십니까. TV 시간과 공간,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에 관해서 그동안 10편의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어펜딕스격이라고 할까요?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새롭게 우리가 좀 해석을 달리 해봐야 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편과 다음 편을 찍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백제 멸망 일본 건국 이후에 문무왕이 죽고 나서 자신의 시신을 경주에 있는 큰 왕릉, 경주 가보면 뭐 고분들이 보통 저희들 웬만한 산보다도 큰 것도 많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문무왕은 유일하게 그 자신의 시신을 그러한 왕릉에 묻질 않고 차디찬 바닷가 한가운데 거친 바위 섬 안에 자신의 시신을 안치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 그 이후에 이 벌어진 일 중에서 첫 번째, 문무왕의 무덤 대왕암의 비밀이라는 서브타이틀로 여러분께 유튜브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왕은 신라 30대 왕입니다. 재위 기간이 661년부터 681년까지죠. 신라가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백제를 공격한 것이 660년이니까요. 그리고 고려가 멸망한 것이 668년이니까 문무왕이 신라의 30대 왕으로서 661년부터 681년까지 재위를 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삼국통일 전쟁을 실제로 지휘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의 아버지 태종무열왕은 신라의 사비도성이 떨어진 직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문무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시작한 삼국통일의 전쟁을 자신의 외삼촌인 김유신과 함께 마무리를 짓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인데요. 이 신문왕은 아버지의 삼국통일의 뒤를 이어서 통일신라의 제도를 완성한, 이제 경주가 이제 한반도의 동남부 쪽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뭐 소경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삼국통일을 이룬 이후에 통일된 신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그런 왕으로 기록된 왕들입니다. 이 문무왕의 이름을 앞뒤를 따서 문무왕의 아버지는 무열왕,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신문왕, 이렇게 이제 아주 공교롭게도 문과 무가 아버지와 자신의 아들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게 통일신라가 무력전쟁과 문화를 꼽히는 이제 그런 왕국의 왕들을 이름 짓는 이제 그런 방법이기도 했겠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겁니다. 그 어느 왕보다도 위대했던 문무왕이 겉으로 보기에 왜 그리 차디찬 대접을 받아야 됐는가? 신라 경주의 한복판에 가장 큰 고분에 붙여도 될 왕이 경주의 바닷가에 거친 바위 속에 자신의 무덤을 마련합니다. 최근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이 문무왕의 비밀을 파헤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바위들의 그 구조라든지, 그리고 그 남북으로 구성된 4개의 바위 중에서 북납 쪽으로는 물이 드나들고 동서로는 물이 빠진다든지, 또 그리고 그 4개의 큰 바위 가운데 어떤 그 묘지석으로 보이는 큰 바위 암석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자세한 대왕암의 구조에 대해서는 역사 스페셜에서 그 내용을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방송에서는 과연 왜 문무왕이 그 바다에 묻혀
묻힐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문무왕은 백제 정벌을 665년에 웅진도독부의 웅진도독으로 임명돼서 와서 백제를 다스리던 부요융, 의정의 첫째 왕자죠. 그리고 첫 번째 태자였죠. 부요융과 화맹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666년부터 668년까지는 당과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정벌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정벌은 675년 매초성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매초성 전투에서 신라가 당군을 크게 격파하자 당군이 고구려의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 백제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었습니다. 통치기관이었죠. 이 안동도호부를 676년에 평양에서 요동성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신라가 당을 몰아내고 한반도에서의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불행하게도 고구려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지 못하고 대동강 이남이었지만 어쨌든 삼국 중심의 신라 중심의 삼국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문무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681년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문무왕의 장례식 절차를 따라가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문무왕은 불교식으로 화장을 한 다음에 자신의 뼈를 가루를 내어서 대왕암에 뿌린 것으로, 안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삼국사기에는 분골경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분골, 자신의 뼈를 으깨서 가루로 만들어 경진, 고래가 사는 바닷가에 안치하다라는 의미죠. 즉 지금의 경주 앞바다를 의미합니다.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는 곳에 능지탑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능지탑에서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절터만 남아있는 사천왕사, 이 사천왕사는 신라의 성공적인 삼국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지은 절인데요. 이 사천왕사의 동서남북 네 귀퉁이 중에 한 귀퉁이 서쪽에 있는 귀부, 즉 거북의 상위에 문무왕릉비를 봉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지탑에서 화장한 문무왕의 뼈는 가루를 내어서 대왕암에 안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은 문무왕 때 건축을 시작한 절을 문무왕이 죽자마자 바로 다음해인 682년에 절을 완공을 해서 이 절의 이름을 감은사라고 짓습니다. 감은사, 즉 은혜에 감사하는 절. 신문왕의 입장에서는 삼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자신한테 물려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또 이 감은사는 지금은 대왕암과 감은사 사이가 육지에 그 땅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물길이 드나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1600년 전에는 아마도 이 동해 물길이 감은사까지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감은사 절터를 보면 그 돌로 지금처럼 이제 수로를 만들어서 감은사 지하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은사가 지어졌었다고 그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즉 신문왕의 입장에서는 용이 되어 바다에 묻힌 아버지가 자신이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은 감은사를 드나들며 마음의 안식과 자신이 바치는 감사에 대한 인사를 받기를 원해서 아마 그렇게 감은사를 짓고 절의 이름도 감은사라고 지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라는 바닷가로부터 한 200m를 가면
대왕암이 있습니다. 그 대왕암에 거친 바위와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문무왕은 160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그렇습니다. 왜 바다에 묻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문무왕의 대왕암을 설명하는 주요 논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죽어서도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묻으라고 명했다. 자신이 동해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침범하는 외적을, 또 어떤 때는 표현이 왜구를 막아주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신라가 550년 동안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은 것이 33회에 걸치는데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때가 주로 3월, 4월, 5월, 6월에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은 대개 춘궁기다. 춘궁기가 뭐겠습니까? 춘궁기. 곡식이 없어서 배를 고른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의 일본의 외구가 춘궁기를 맞이해서 식량이 떨어지면 상습적으로 신라에 와서 도적질을 해갔다라는 의미고, 그러한 의미 속에서 문무왕의 대왕암은 외적으로부터 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무왕이 동해의 용이 되길 자청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제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 9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백강구 전투에 열도 백제가 27,000명의 병사와 400척의 배를 보내서 백제를 구원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사가들은 그러한 백강구 전투에서의 열도 백제, 일본의 힘을 확인하고서도 그 이후에 일본은 신라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무왕의 대왕암을 문자 그대로 또는 축소해서 문무왕이 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구를 막으려고 동해의 용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백제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 10편을 통해서 오늘날의 일본이 백제의 제후국인 열도 백제였고, 백제가 멸망한 이후 백제의 유민들이 열도 백제로 가서 새로운 백제를 세운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일본의 국가적인 국정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나라 일본의 국정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나당연합군의 추가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도 백제, 일본은 대마도의 금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쿠오카의 수성과 대야성, 그리고 장문성 등 대마도서부터 오늘날의 오사카 지방에 이르는 그 선상에 10여 개의 백제식 산성을 쌓아서 추가적인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 두 번째 그들의 소원은 자신들의 힘이 비축되고 자신들의 역량이 갖추어지는 가장 빠른 시간 내로 다시 백제로 돌아와 잃어버린 자신들의 땅을 찾는 것이 아마 그 두 번째 가장 큰 국정 과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본다면 문무왕이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 신문왕을 불러서 한 말을 한 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무왕은 자신의 아들 신문왕에게 너는 장례를 치르고 왕에 즉위하지 말고
왕의 즉위부터 하고 장례를 지내라. 국가적 사업이 그렇게 지금 간단치가 않다. 그리고 나를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서 경주 앞바다에 묻어라. 라고 소원을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문무왕과 태종무열왕은 백제에 대해서 사적인 원한이 사무친 부자지간입니다. 즉 의자왕이 대야성을 침공할 때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석이 바로 이 태종무열왕의 사위, 그리고 딸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백제군에 의해서. 문무왕은 자신의 누나와 자신의 매형을 백제에게 잃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문무왕이 죽음을 맞이한 당시 고구려 북쪽은 비록 대동강 이남으로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고구려 북쪽은 당이 통제하는 비교적 안정화된, 즉 전쟁이 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던 지역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쪽, 일본으로 간 세력이 백제 세력이고 그 백제가 새로운 나라 일본을 만들어서 한반도로 돌아올 날을 호시탐탐 준비하고 있었다면 삼국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문무왕으로서는 아마 편안하게 눈을 감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외구가 아니라 백제 세력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룬 삼국 통일을 천년 만년 지켜내기 위해서 동해의 차디찬 바다를 선택해서 누웠지 않았을까. 바로 그것이 대왕암에 감춰진, 그 대왕암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문무왕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한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의 그 여파로서 후일에 발생된 장보고의 해상 제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